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주차 2회 수업을 하겠습니다. 15장 벡터 미적분학 내용인데요. 1절 선적분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할 건데요. 선적분 요 단원, 즉 그 벡터 미적분학이 좀 쉽지 않아서 제가 선적분의 정의를 간단하게 개념 잡기 쉽게 조금 동영상을 먼저 하나 띄워 올렸거든요.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요. 지금 요 파란색 곡선에 해당하는 요 곡선은 x는 sin y라고 하는 요런 곡선이에요. 지금 파란색 곡선. 그 다음에 z는 1 플러스 sin y다. 우리 이거 곡면 배웠죠. 굉장히 간단한 거죠. sin y를 z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그런 곡면이 있는데 곡면 전체에 대한 적분, 뭐 어떤 영역에 대한 적분이 14장에서 구에서 뭐 영역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영역 범위 안에서의 어떤 그 부피가 아니라 이 곡면이 여기 있는 XY가 요 선을 따라 움직일 때, 요 파란색 선을 따라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곡면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곡면 중에 그 곡면에 있는 이 XY가 요 선을 따라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그런 적분, 그러니까 곡면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림으로 지금 먼저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지금 앞 페이지에서 잠깐만요. 곡선, 아까 말했듯이 x는 sin y 곡선에 z는 1 플러스 sin y라는 평면, 곡면 중에 저 곡면 다가 아니라 요 파란색 곡선만 움직이는 그 선이 이게 되겠죠. 그 선을 적분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 영역에 둘러싸인 이 적분을 하려고 한다면 그 곡면 함수 다가 아니라 그 곡면 중에 아까 말했던 그 일부 요만큼 요 선을 따라서 파란색 사인 Y 선을 따른 요 부분에 대한 적분을 하는 문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이런 예도 있는데 사실 얘는 제가 그림을 여러분한테 선적분 의미도 그랬지만 그 뭐 두바이 같은 데 보면 막 음악 분수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지금 제가 굉장히 구간을 축소시키고 요 의미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얘를 구간을 좀 더 넓게 함수값 변화를 굉장히 높게 하면 그 음악 분수쇼 같은 그런 곡면에 대한 그 함수의 표현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함수고요. 그다음에 또 얘 같은 경우 뭐 너무 초월함수 같으면 곡선을 y는 x제곱처럼 간단한 곡선에 그다음에 함수도 초월함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변수 함수 xy 이러한 그 곡면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곡면 중에 그 곡면의 xy가 요 선을 따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또 곡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 곡선에 대한 따라가는 그 곡면을 적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얘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먼저 그 x제곱 곡선이고요. y는 평면에 곡면 잘 아시는 포물 쌍곡면, 쌍곡포물면 얘에다가 저 곡선을 따라서 발생하는 그 선 밑에 있는 얘를 적분하겠다는 거죠. 이 또 끝에까지 가지 않고 지금 구간을 적당히 뭐 0에서 1 정도 잘랐다면 이런 선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적분을 하려면 참고적으로 기존에 지금 앞에서 했던 이변수 함수를 x변수로 적분하거나 혹은 y변수로 적분하는 x축, y축 변수로 뭔가 편적분의 개념으로 적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곡선, 이 곡선을 x도 y도 아닌 뭔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xy가 아닌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공동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죠. 그래서 공동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RT 방법으로 그래서 같은 식을 얘를 t에 t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된 t변수를 일단 표현하고요. 정의역 자체를.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이 함수도 내가 옆에 원래 함수 z는 뭐 예를 들어서 fxy를 xy라고
표현된 그 곡면 앞에서 접근했었지만 여기에 있는 xy는 평면 안에 있는 모든 xy가 아니라 특정한 이 RT 곡선을 만족할 때니까 현대의 그 f 함수에는 RT라는 곡선을 따라갈 때, 즉 f의 t의 t제곱을 따라갈 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얘는 t세제곱 이렇게 돼서 이 곡선에 있는 그 z 함수값, 이 z 함수값이 t세제곱인 거예요. 여기. 그러면 단면에 해당하는 요 xy는 t의 t제곱이었고 거기에 높이 z에 해당하는 게 지금 t세제곱이니까 요 곡선식은 t의 t제곱, t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다 t로 표현해서 쟤를 갖다가 뭔가 적분을 접근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문제는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을 하는지는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이해가 되셨던 것 같으니까 얘를 좀 식으로 접근해서 개념을 잡아가면요. 곡선 어떤 식을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공동변수 t로 표현을 해주었고요. 특정한 주어진 구간에 어떤 곡선식이 있을 때 그 곡선 C에 병의된 어떤 함수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변수 함수 애초에 x는 이제 z는 fxy가 뭔가 곡면이든 평면이든 있겠지만 그 평면이 특정한 요 C를 움직이면 그때는 그 하나의 선으로 바뀌겠죠. 곡면이든 평면에서 하나의 선으로 바뀔 것이고 그 함수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건 이 정의역 C를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얘네들을 늘 접근할 함수를 공동변수 T로 표현하는 건 지금 이해되셨을 것이고 걔를 분할해서 요 간격에 뭐 특별한 하나의 뭐 샘플된 점 PI번째 구간에서 샘플된 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 그럼 그 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곡선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내부에 샘플된 한 점을 그 구간 전체 길이로, 대표 길이로 쓰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길이로 써서 그 길이만큼 이 값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움직이는 값에 변화 있는 이 곡선 길이를 얘 샘플된 이 점 하나로 했으면 똑같은 이 길이를 갖는다.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지금 리만합을 하기 위해서 부분합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의 그 곡선의 길이 분할한 조각의 합이 원래 전체 곡선에 대한 정확한 적분은 아니지만 근사 오차가 있는 그런 합이 된 리만합일 것이고 그 리만합을 오차가 없는 상태의 극한값으로 가려면 여기에 그 분할한 한 간격이 0이 될 정도로 무수히 많게 분할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간격이 0이 될 정도라는 건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 했다라는 직관적인 식으로 극한으로 돌려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극한값이 하나의 수렴값을 가지면 우리는 그 이변수 함수를 C에서의 선적분이다.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그 변화 길이 S에 대한 요 S가 0으로 갈 대로 해서 DS다라고 기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요 간격, 요게 지금 길이 S에 따라 변화무쌍한 이 값을 갖는 걸 대표한 요 값으로 다 똑같이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높이만큼 이 길이를 곱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 그래서 요 간격이 또 어디가 되도록 이 길이 델타 S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그래서 이 처음 그 곡선 C를 분할해서 i번째 샘플된 점의 함수값 대표값으로 잡고 이 간격도 0으로 가는 이런 접근법으로 제2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로 선적분이 정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그 길이 델타 S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이 S라고 하는 건 앞에서 지금처럼 어떤 벡터 함수 RT가 주어져서 XT 그 다음에 YT 이런 식으로 X와 Y가 주어졌을 때 길이가 유도됐었죠. 길이 공식이
이 고정된 AB 구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건데요. 이거는 처음에 매개방정식 버전에서 우리가 벡터 함수 버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고정된 AB가 아니라 얘 간격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려면 고정 구간 B가 아니라 이 변수 T 구간까지를 일단 잡을 수 있었고 그 변수 T 구간까지의 길이는 T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식으로서 T에 대한 식 ST로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T에 대한 식을 다시 T로 미분할 수 있으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적분하게 기본 정리해서 미분과 적분을 하지 않은 것처럼 안에 요만큼이 T 변수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중에 DS는 R'T의 크기의 DT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S 성분, 길이 성분을 0으로 하는 적분소 DS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DS를 R'T의 DT, 왜 여기 있는 F의 XY를 다 적분할 수 있는 T 변수로 바꿔서 쓸 거란 말이죠. 벡터 함수 RT를 집어넣어서 X를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RT가 들어가죠. 따라서 손적분 정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 함수의 X, Y 자리에 벡터 함수 RT를 대입하고 그 RT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곱한 다음 이 식은 다 그럼 T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선적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AB 구간에서 F 함수의 선적분 중에 이 C를 독특하게 이런 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콤마요. 물론 구간 A에서 B까지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T, 0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XY 병역 평면으로 봤을 때 X축인 거죠. B가 움직이는 게.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는 이런 X축을 움직이는 그런 벡터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X는 그대로 T로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0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니냐, 앞에 정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R'T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길이 공식에 의하면 1,0이 될 것이고 얘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앞에서 너무 줄였나 본데요. F의 T, 지금 그러면 XY 자리에 RT를 집어넣어서 RT가 이거니까 T, 0을 집어넣은 다음에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 R의 미분의 크기를 곱해서 T로 적분한다 라고 했는데 얘 크기가 얼마이므로 1이므로 A에서부터 B까지 FT, 0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건데 너무 줄였나 보네요. 얘를 어떤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지금 선적분 개념에 적용하기 위해서 벡터로 표현을 해봤고 이 벡터를 따라 움직인다면 fxy는 이렇게 되고 걔를 선적분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매개방정식 예를 들어서 x, y로 다시 기존에 우리가 x, y로 돌려서 표현하면 t는 x고 y는 0이라서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dt와 dx의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xt에 해당하는 식을 x로 잡은 거니까 dx는 x 프라임 t의 dt d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조금 전에 이 부분 x를 c에 따라서 선적분한 요 x축 방향에 대한 선적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t 변수로 바꾸면 이렇게, t 변수가 아닌 x 변수라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x축에 대한 편적분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선적분 개념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한 거고요. y축에 대한 선적분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뭐 선 중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그러면서 구간 t는 0에서 2파이까지의 곡선,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도는 상태예요. 어떤 함수가 이 이변수 함수의 xy가 이 곡선 c를 돌고 있죠. 근데 함수는 처음에 부담되지 않게 간단한 상수 1 정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걸 선적분을 계산해 보아라. 그러면 뭐 처음이니까 너무 줄이지 않고 곡선 C 움직이는 벡터 함수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가 상수 함수지만 거기에 있는 xy가 뭐를 돌아야 돼요? 모든 xy가 아니라 주어진 지금 이 rt를 돌아야 돼요. rt 돌았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xy가 각각 코사인 t와 사인 t를 도를 때가 되겠죠? 그런데 함수 자체는 얘가 x와 y와 상관없이 고정상수 1이었으니까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식에 의하면 주어진 t 구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F의 얘가 지금 RT 부분, RT하고 그다음 RT의 미분이 필요했어요. RT의 미분. 왜냐하면 길이 성분 때문이었었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T의 코사인 T. 그러면서 그거에 또 크기가 필요했죠. 얘의 크기. 얘 크기 누가 봐도 1이죠. 그래서 R 프라임의 크기를 곱해서 T에 대해서 적분. 그래서 R 프라임 크기 얘 대입하고 아까 얘기한 FRT2를 곱한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 굉장히 거창하게 써놨지만 결국은 1이잖아요.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가 돼서 2파이가 됐고요. 얘는 지금 너무 복잡한 문제 하기 전에 좀 과하게 이해시킨다고 막 해석을 돌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변수 함수 1에 대한 함수, 즉 뭐 Z는 1이라는 이런 평면에 있으면 반지름이 1인 원을 따라 돌아갈 때 발생하는 이런 선, 얘를 이 선을 따라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높이가 1이니까 요 곡선의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나온 거죠. 즉 저거를 펼치면 저 곡선의 길이 얘 펼친 거에 높이가 1인 이런 선적분을 한 거니까 높이가 항상 1이면 얘를 적분해도 이 길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곡선 C만큼의 길이가 나온다. 함수가 1일 때. 지금 그런 문제를 선적분 좀 복잡한 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으로 계산으로 확인을 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렇게 항상 모든 문제가 상수 1이나 뭐 간단하진 않을 거니까요.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그런 조금 다소 실질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가는 곡선식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함수 어렵지 않은 F함수 Z는 Y 정도의 간단한 평면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평면에 해당하는 이 이변수 함수가 다음 곡선 RT들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곡선식 먼저 표현하는 걸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RT가 T, 0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을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벡터 함수로 T, 0이면 우리는 그 이변수 함수의 XY가 여기에는 이 XY가 X는 첫 번째 T를 Y는 두 번째 0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변수 함수에 있는 평면에 있는 이 XY가 현재 그 곡선 C에 해당하는 RT, 즉 T, 0을 따라 움직이면 이 이변수 함수는 두 번째 성분을 그대로 받아서 Y로 쓰니 공동변수 T로 표현했던 예에서도 규칙은 똑같이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Z 성분에 해당하는 값이 0이므로 얘는 공간상에서 어떤 직선을 움직이냐면 T, 0, 0을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X축선을 쭉 3차 공간에서 X축선을 따라오는 상태였다. 이거 조금 이거 그래? 그럼 이번에 Y축을 한번 따라가 볼까? Y축. 뭐 여기 있는 XY 평면에 있는 점이 현재의 RT, 요 RT를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 RT를 따라 움직이면 이번에 T. 그럼 얘는 Z값은 T를 따라 움직이지만 그때의 단면 XY는 이렇게 0, T, 에다가 Z 높이 T를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어요. 이 두 개만 간단하게 먼저 분석을 하면
우리가 Z는 Y라고 하는 평면, 이런 평면이었었죠. 이런 평면, 그런 평면인데 처음에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 그럼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에 대한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요 선을 어떻게 했어요? 그 곡선식으로 표현하니까 현재 얘가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함수값도 0이니까 뭐밖에 안 돼요? t, 0인 xy 단면에 함수값도 0이라서 0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y축을 따라갈 때, 이게 y축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xy 그 단면 정사형으로 봤을 때는 0,t를 따라가는데 그때 함수값도 얘가 y가 t면 z도 t, 그 다음에 y가 t면 z도 t, y가 t면 z도 t다 보니까 세 번째 Z성분이 T가 되는 그런 성분으로 따라가는 게 얘가 되는 거죠. 얘는 얘가 되고 지금 Z는 Y평면 쉽고 요거 쉬워서 제가 X축 따라가는 걸 선적분을 벡터 함수로 이쪽 Y축 따라가는 것도 선적분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식을 돌렸지만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식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x, x, y는 x, 그래서 t, t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림 잠깐 이렇게 x축, y축을 따라서 이 평면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y는 x라는 평면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현재 선적분하기 위해서 x, y로 적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y는 x랑 가운데 선을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화시킨다고요? 벡터인 공통변수 t로 이용해서 벡터 함수로 표현하니까 뭐 x좌표도 t, y좌표도 t, t, t로 표현되는 이런 선을 따라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잠깐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게 이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Z는 Y평면이에요. 거기에 저 선 정사형이 Y는 X라는 선이고요. 그 선을 따라서 얘가 움직였을 때 그 평면에, 아까 이 평면에서 내린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아주 간단한 y는 x라는 직선이지만 얘 자체도 뭐화시킬 필요가 있고 벡터 함수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적분해야 될 평면 중에 이 선분으로 내린 요거에 해당하는 곡선식을 표현을 한다면 그때 함수 t라고 하는 요 t는 t, t일 때 z도 t로 움직이는 요걸 찾아낸 거고요. 물론 이제 적분 공식에다가 얘 미분해서 크기를 계산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현재 개념을 위해서 요 선 적분해야 될 정의역 성분하고 그거에 대한 함수식 요걸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앞 페이지에서 저희가 예제를 안 하고 온 게 있을까요? 3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t, t 찾았고요. 4번은 xy 곡선이 이런 곡선,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흔히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일단 이 평면,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기본 함수 전체는 z는 y라는 이변수 함수의 평면에 xy 자리에 현재의 rt, 즉 원을 따라 움직일 때 그러면 x좌표에는 코사인, y좌표 사인 집어넣어서 함수값 사인이니까 곧 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 벡터 함수의 선은 코사인 t, 사인 t, 사인 t가 된다. 그럼 얘도 잠깐 봐서 그 다음 그림 먼저 확인해 보면요. 평면에 이번에 움직이는 선이 이렇게 원을 따라 움직이면 그때 발생하는 이 선, 요 그 평면에 움직이는 선을 따라서 아까 단면으로 적분을 하고 싶은, 선적분을 하고 싶은 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 뭐 단면 처음에 주어진 이식, 친절하게 얘 같은 경우 공동변수 RT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뭐 Y는 X다, Y는 X제곱이다 해서 RT를 찾을 필요 없이 RT를 줬지만
요 식의 의미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Z는 X, Y의 평면에 Y였던 이 해당하는 이 곡선 의미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뭐 코사인 T에 사인 T에 그 다음에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 평면에 있던 이 함수는 여기에 있는 XY에 얘 집어넣다 보니까 사인 T에 해당하는 이런 식을 지금 의미한다는 걸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 바쁜 계산 공식에다 대입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 그 Z값이 사인 T다. 또는 5번 같은 경우 같은 이 이변수 함수의 곡선을 원이 아니라 사인 T, T를 따라 움직이면 하나는 사인 T, Y는 그냥 T를 따라 움직였을 때 식으로만 대입하면 XY 자리에 뭐 벡터 함수 RT가 X는 sin T, Y는 T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T는 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 의미에 해당하는 거 얘도 식으로는 찾았지만 제 의미가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 얘 그림은 똑같이 Z는 평면에 대해서 Y라는 평면에 대해서 뭐 얘는 X는 sin Y 그러면 그 sin Y를 따라서 올라가는 곡선에 있는 요 파란색 선 곡면 중에서 선을 이 빨간색 X는 지금 제가 sin Y라는 그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적분하고 싶은 거죠. 아까 처음에 그 시작한 성적분 의미에 해당한 얘를 여기에서는 이제 매개방정식도 친절하게 바꿔준 거죠. 얘는 x는 sin t다, 뭐 얘는 t다 이렇게 했지만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sin y였던 그런 의미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예제를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꼭 Z는 Y평면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이변수답게 간단하지만 X변수도 포함된 XY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곡선식도 꼭 뒷선이 아니라 이런 2차 포물선 T의 T제곱 이렇게 친절하게 주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얘는 Y는 X제곱 곡선 이런 곡선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따라 움직이는 곡선식 식으로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XY가 아니, 일반적인 평면에 있는 모든 XY가 아니라 이 특정한 곡선 RT를 움직였을 때니까 여기 XY에 RT를 대입해서 그 Z 성분의 값을 찾으면 얘가 되므로 평면 곡선 A에 그 Z 성분 T 세제곱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곡선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거에 관련된 또 지금 찾은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면 x제곱, y는 x제곱을 따라 움직일 거고요. z는 xy 공면, 거기 공면을 요 파란색 지금 색깔이 안 보이는 요 단면을 적분할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곡선 C는 RT는 x제곱으로서 x좌표 t, t제곱을 움직일 그다음에 요 함수 z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y 쌍곡면, 포물쌍곡면이고요. 그런데 이 곡면 중에 그 곡면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곡면이 이 C를 따라 움직일 때, 즉 이 선을 따라 움직일 때, 그럼 그때 해당하는 요 식, 요 곡선에 해당하는 식은 F의 RT, XY가 일반 XY가 아니라 RT를 움직일 테니까 요거에 T의 T제곱을 따라가면 T 세제곱이더라. Z성분이. 따라서 이 곡선은 XY는 T의 T제곱이었고 Z성분이 T제곱이니까 이런 곡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함수에서 이런 벡터 함수를 그냥 곡선, 3차 공간에서의 곡선이다라고 배웠던 곡선이 이렇게 조합돼서 또 만나서도 이 곡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선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몇 개 조금 더 익히기 위해서 뭐 이변수 함수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은 경우도 지금 곡선식을 따라서 움직일 때 곡선식을 찾는 거를 이제 기본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잡혔다 해서 계산식을 조금 줄인 버전으로 여기 있는 이 XY들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주어진 RT를 따라 움직일 때
그럼 1번 RT는 t, 0을 따라 움직일 때. 그럼 여기서 t, 0을 따라 움직이면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으니까 t제곱 플러스 0제곱이라 바로 t제곱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공간상에서의 곡선식은 xy는 t, 0이지만 이 z값이 t제곱이 되는 이런 곡선식이 되겠죠. 두 번째 RT 이거 y축 따라 움직이는 거, 얘도 따라서 움직이면 RT에 0,t를 대입하니까 계산식은 t제곱, 얘 지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 얘는 y는 x 따라가는 직선이었지만 t, t로 대입을 하면 얘는 2t제곱, t제곱 플러스 t제곱이 돼서 2t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더라. 또 뭐 RT가 원을 따라 움직이면 저 포물면이 XY는 코사인 T, 사인 T 원이지만 Z값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여기 너무 줄였나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쉬워서 제가 생략하긴 했지만 이런 2차 포물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X축을 먼저 따라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곡선식도 색을 좀 바꿀까요?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데 어딜까요? 여기인가요? 여기에서요. 컬러 좀 바꾸겠습니다. 요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요 초록색, 요것도 2차 포물선 t제곱, 요 선이 요렇다고 보면요. y축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요거 0,t에 요것도 이 라인도 t제곱. 근데 y는 x라는 선을 따라서 움직여서 t,t로 발생하는 이쪽을 따라 움직이니까 얘도 똑같이 t제곱일 줄 알았는데 2t제곱이 된 거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가 같은 동선으로 얘가 1일 때 얘 길이도 1일 때는 똑같이 t제곱이겠지만 t면 얘가 길이가 더 높아져서 루트 2배만큼 되다 보니까 얘가 더 높아지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머릿속에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똑같아서 x축으로 이동하나 y축으로 이동하나 y는 x를 따라가나 똑같이 t제곱 라인 곡선을 이룰 것 같은데 회전해서. 그렇지만 그 세세한 t 길이에 따라 얘가 1일 때 아까 말했듯이 길이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이쪽 길이가 1일 때는 똑같이 t제곱이지만 이쪽에 길이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t하고 똑같이 tt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tt로 오면 이 길이가 루트 2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긴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4번 예제 같은 경우는 얘를 반지름이 그래서 1인 원으로 잘라서 이렇게 색을 또 한 번 더 바꿔야 되려나요? 얘를 반지름이 1인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반지름 1인 원을 따라서 움직인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이 선을 따라 움직이면 그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 얘는 길이가 1인 함수값이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XY 단면은 이렇게 되더라도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미 파악을. 그래서 선부터 하나씩 다 의미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가 지금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아까 말한 삼각함수 정도의 토럴 함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곡면 함수가 1 플러스 사인 y, 그닥 복잡하지 않은 이 곡면 함수의 xy가 곡선 사인 t, t다. 그럼 얘는 뭐 x는 사인 y 로 곡선에 해당하는 거를 매개방정식으로 바꾼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따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y가 모든 xy가 아니라 이 곡선 rt를 움직이는 거니까 x의 sin t, y의 t를 집어넣었을 때 해당하는 함수 결과식.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sin y니까 sin y 자리에 sin t를 집어넣은 상태가 얘가 그 곡선의 z 성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xy 성분의 z 성분이 이런
곡선식이 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분수에 해당하는 곡면식이 이건데요. 그림을 좀 더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기 상수 조절들을 해주면 제가 말은 선생님 갑자기 저거 갖다 왜 오버하셔서 분수라고 하지라고 하지만 여기 상수 조절하고 여기 상수 조절하면 그 분수쇼에 나오는 그림처럼 어마어마하게 길이 조절 다 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해되기 쉽게 이변수 함수에서의 선적분을 했다면 3변수 함수의 선적분은 이변수 함수의 선적분에서 변수 하나가 좀 더 확장됐다,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움직이는 곡선이 그래서 평면이 아니라 3차 공간에 해당하는 어떤 곡선을 움직이는 상태고요. 이렇게 공간의 곡선을 움직이죠. 그 공간에 있는 곡선에 있는 그 점, XY 점에서의 뭔가 함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3변수 함수가 공간상에 있는 랜덤한 모든 XYZ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XYZ는 요 C상을 움직이는 거죠. 요 RT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선을 따르는 그 함수를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요 곡선을. 그러면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의 선적분처럼 그 내부에 있는 그 공간에서 분할된 조각을 잡아서 샘플된 점을 xi 뭐 스타 y, i 스타, z i 스타든 k 스타든 이렇게 그 점에서의 대표 샘플 값의 함수 값의 그 길이 성분, 이 성분을 곱한 것들의 합으로, 즉 하나씩 추가된 상태로 이 길이도 공간에서의 길이가 되겠지만 리만합을 잡았고요. 근사식에 대한 이 부분합에 대해서 원래의 그 적분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간격이 0이 되게 만들어주게 할 것이고, 얘가 0이 되려면 분할한 개수를 무수히 많게라는 직관적 개념으로 돌려서 이해한 다음에 얘 극한값이 하나의 추정값을 가지면 우리는 주어진 그 3변수 함수를 곡선 C에 따른 선적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호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에서의 선적분처럼 3변수 함수에서의 선적분 기호, 기존의 XYZ가 어떤 벡터 함수 XT, YT, ZT를 움직이고 거기에 그 길이 성분으로 적분한다는 이 길이 성분의 DS는 여기에 있는 공동변수 T 버전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R'T 크기의 DT가 되더라. 뭐 이런 3변수로 확장된 함수의 선적분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그러면 그 선적분에서 3변수도 처음에 과하지 않게 뭐 상수함수 1 정도 한번 확인하면, 상수함수 1이면 여기에 F의 RT에 RT가 이변수에서 한번 해봤지만 이 RT 성분이 무엇이 되든 상수니까 얘는 1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T의 크기 자체만 남겠죠.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는 F의 RT에 해당하는 값이 1이니까 요 길이에 대한 크기의 적분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곡선 길이에 해당하는 공식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변수든 3변수든 함수가 상수함수 1일 때에 해당하는 선적분은 그 곡선 자신의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 공식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개념을. 그 다음에 그 곡선 C가 착하게 뭐 지금처럼 간단한 곡선일 수도 있지만 곡선이 이렇게 사소하지만 꺾어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여기로 갔다 이렇게 곡선으로 가거나 뭐 다양한 곡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곡선들을 다 합한 전체 곡선을 C라고 한다면 나는 동선을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 움직이고 C1, 그 다음에 여기 곡선 움직인 거 C2를 토탈 C라고 한다면 그 전체 C에 대한 선적분은 조각조각 곡선에 대한 선적분들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런 곡선과 이 직선은 벡터 함수를 통일시켜서 표현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적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마치 우리가 영역 분할하고 적분해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 1일 수도 있지만 3변수 함수도 한번
그 곡선을 따라 움직였을 때 그 t 변수로 표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변수에서 조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과하게 조금 쉬운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3변수는 이번 연습 문제,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 3변수를 t로 표현하는 걸 해봤는데요. 그래도 처음엔 쉽게 x, y, z가 z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곡선은 여기가 sin t, cosine t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요. t 정도 나선 정도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3변수 함수 x, y, z가 이러한 그 원나선에 해당하는 공간상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여기 있는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z좌표는 t를 움직이는 이런 상태죠.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점 x, y, z가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기 있는 x자리에 코사인, y자리에 사인, z자리에 t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 f함수는 세 번째 성분 z가 그대로 나오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변수 함수는 f, 코사인 t, 사인 t, t는 t 이게 바로 그 함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벡터 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t식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 2번 문제는 똑같은 곡선을 움직이지만 이번에 3변수 함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그 함수값을 이렇게 갖는다면 역시 그 x자리에 우리가 코사인, y자리에 사인, z자리에 t를 집어넣지만 이 함수 관계식에 의하면 1. 그래서 그 원나선이라는 그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3변수 함수가 고정 상수값 1이 주어진 상태를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냐면 함수가 이런 함수로 주었을 때 물론 여기 있는 x, y, z가 지금 이 원나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을 때 x의 움직이는 동선 x좌표 코사인 t와 y는 사인 t, z는 t를 대입해서 식을 풀으니까 얘 또한 1번처럼 처음부터 그냥 z는 이라고 주어진 거하고 상관없이 되게 엄청 복잡하게 꼬인 것 같았는데 이 식도 결국은 그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은 t를 갖는 같은 t를 움직이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이 t와 같은 t가 돼버렸죠. 그런 곡선식을 지금 표현해 봤고요. 3변수에서 이제 교과서 본문 예제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교과서 예제 1번을 해보면요. 그럼 C가 이 3차 공간에서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일 때 얘의 선적분을 구하라. 그럼 일단 이렇게 친절하게 베타함수 RT가 안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RT를 찾아야 되죠. 그 점을 3차 공간에서 잇는 선분, 방정식을 찾아서 벡터함수로 걔를 방정식 찾은 거를 다시 또 뭐로 벡터 함수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 F함수가 뭐였냐면 F의 X, Y, Z가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Z인데 여기는 이 X, Y, Z는 공간상에 있는 랜덤한 X, Y, Z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C, 우리가 찾은 이 C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즉 여기에 F에 내가 찾은 그 C, RT를 대입한 F에 1 플러스 2T와 2T와 마이너스 T를 대입한 이 상태의 시. 그러면 fxyz가 이거니까 x성분인 1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y성분 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z 마이너스 t가 f의 rt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우리는 공식에 뭐가 필요했냐면 길이 성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소의 ds를 역시 t변수로 바꾸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ds 성분을 그 R'의 크기에 T변수로 접근하기 위해서 DT변수로 바꾸려면 그냥 DT로 못 넘어가서 R'의 DT가 된다는 걸 적용했었죠. 그럼 이 R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미분. 그럼 R' 미분은 얘는 첫 번째 거 2, 두 번째 거 2, 세 번째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크기는 얼마가 돼요? 3.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얘가 지금 F의 RT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즉 적분해야 될 함수에 대한 식을
t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3은 그 적분소 ds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t변수로 공동변수 t로 접근하기 위해서 r't에 대한 dt 부분이 얘가 되는 거죠. 얘는 f의 rt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요식 정리하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요거 계산하면 1이 되죠. 요거는 1이 되니까 상수 3 빼고 적분하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 교과서 예제 2번을 보면요. 이번에 곡선 y는 x 세제곱이 2.0,0 사이를 0,0과 1,1 사이의 호와 또 하나 C1은 1,1과 2,1을 잇는 선분으로 C가 주어졌을 때 그 C에 대해서 3x 세제곱을 선적분하여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함수도 함수지만 이제 곡선이 하나로 주지 않고 두 개로 줬거든요. 그럼 각각의 곡선을 또 백파함수로 표현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럼 여기까지 C1부터 0,0에서 1,2를 지금처럼 간단하게 뭐 y는 x가 아니라 이번에 y는 x 세제곱을 따라 움직인다. 그럼 걔의 매개 방정식 x는 t, y는 t 세제곱 걔를 또 뭐화시켜야 돼요? 매개 방정식이 아닌 벡터 함수로 표현하고 구간은 0에서 1까지. C1은 이렇게 될 거고요. 먼저 C2 먼저 설명하면 1,1에서 2,1까지 있는 선분. 그럼 얘는 Y성분은 고정상수 1이에요. X성분만 1에서 2까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X를 뭔가 변수, 공동매개 변수로 쓸 T라고 한다면 그 T가 1에서 2 사이다. 따라서 얘를 벡터함수로 표현하면 RT는 T, Y는 고정상수 1인데 거기에서의 T는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일 동선 C에 대해서 두 파트 C1과 그 다음에 C2에 대한 우리가 곡선식을 먼저 찾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물론 그 공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나 모르지만 얘네들의 또 그 미분에 대한 크기들이 필요했었죠. 그럼 F'R 같은 경우는 얘는 1, 3t 제곱 그러면서 걔들의 크기까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R' 자체가 1,0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돼서 중간 계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곡선 분석은 다 끝났으므로 이제 함수 분석을 하면요. 적분해야 될 함수는 f의 이변수 함수 x, y가 어떤 함수냐면 3x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C1을 움직일 때의 f의 rt 같은 경우, 즉 xy가 이 C1을 따라 움직일 때의 rt는 f의 지금 이게 지금 t, t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t, t 세제곱을 움직이면 얘는 3t 제곱, 지금 이거 세제곱이죠? 제가 잘못 썼죠? 3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3t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 적분소 크기 여기에 있는 루트 1 플러스 9t의 4제곱에 해당하는 이 길이 소성분까지 해서 dt로 적분하면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첫 번째 C1 구간에 대한 선적분한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 곡선 C2 곡선에 대한 F의 RT를 따라가면요. 이쪽에서는 F의 얘가 이게 지금 T, 1인 거잖아요. 그러면 T, 1 그러면 얘는 X자리에 역시 T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얘 또한 3T 세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3T 세제곱을 C2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 길이가 1이니까 3T 세제곱을 그대로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 성분의 그 길이가 지금 1이니까 1의 DT로 바뀌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편의점 와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 곡선 C에 대한 선적분은 C1 선적분과 또 한 파트인 C2 선적분을 더해야 되니까 두 결과의 합인 이렇게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RT가 주어질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RT부터 찾고 시작해야 되는 게 보편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공간에서의 어떤 그 예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3차 공간에서의 곡선 원나선을 뭐 한쪽 구간, 한 파이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상수함수 2파이로 잡았을 때 곡선에 대한 선적분. 그러면 이 XYZ는 현재 이 RT를 움직이는 것으로 코사인 T, 사인 T, T를 움직이지만 얘는 그 안에 있는 T들과 상관없이 고정상수였으니까 2파이가 될 것이고 R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고 걔 미분의 크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서 3변수함수의 선적분의 공식의 XY 자리를 T변수로 바꾼 공동매개 변수 T를 이용한 벡터 함수를 대입한 얘를 대입했는데 얘가 얼마였고 2파이였고 R 미분에 대한 크기는 또 루트 2고 그래서 적분수 DS를 DT로 바꾼 요 R' 뒤에 DT 곱한 얘를 적분하니까 상수 빠지고 전체 길이에서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 그 원나선 이게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원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높이가 지금 2파이고요. 그다음에 원 한 바퀴 돌으면 얘도 밑에도 2파이.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2의 2파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요렇게 이 길이가. 그랬을 때 여기 길이에다가 함수값이 다 얼마인 2파이인 그런 상태의 함수의 선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가 이쪽 길이가 아까 되겠지만 2파이의 루트 2배인 요 그 값에 함수값 다 2파이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선적분에 대해서 조금 그림적인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림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3차라서 좀 그림이 잘 예측 안 될 것 같아서 좀 억지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예제를 집어 넣어봤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